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포츠 교육학 첫 번째 시간이죠. 바로 스포츠 교육의 배경과 개념입니다. 즉 스포츠 교육학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자, 2021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니까 2020년까지는 스포츠 교육학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자, 그런데 2021년은 20년에 대비해서는 조금 수월해졌다. 하지만 그래도 역시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포츠 교육학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뭘까요? 바로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뭐 법령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은 정말 외워야 될 분량도 많고 학습하셔야 될 분량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스포츠 교육학은 조금 큰 틀에서, 넓은 틀에서 보시면 60점은 맞을 수 있는 과목이다. 60점 이상 맞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라는 전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스포츠 교육학의 역사예요. 개념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자, 스포츠 교육학은 어떤 흐름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맥락과 개념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배경이 흘러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스포츠 교육학에 대해서 그리 높게 평가하거나 중요도를 높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스포츠의사 시험에서 왜 스포츠 교육학이 도입됐느냐? 자, 이제는 현장에서 스포츠를 지도하는 지도자들도 교육자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고 이제는 교육학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럼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스포츠 교육의 발전 과정인데요. 19세기 초중반까지의 내용인데 자, 19세기 초중반에는 체조 중심의 어떤 체육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체조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진 시기이고요. 자, 크게 미국식과 영국식으로 나눠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미국식을 한번 살펴보면 건강에 좋은 체조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죠? 이런 것들을 혼합한 방식의 시스템을 도입한 게 바로 미국식입니다. 자, 그리고 유럽식은 민족주의적 방식으로 독일은 기구를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스웨덴은 정확한 동작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방식의 어떤 운동 등을 도입한 게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체조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도입했다. 자, 같은 체조 중심의 교육이었지만 미국의 스타일 그리고 유럽의 스타일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사이에는 어떻게 스포츠 교육이 발전돼 왔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체육이다라고 이제 표를 걸었어요. 이 시기에는. 자, 그래서 진보주의 교육 이론에 근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체조 중심의 어떤 체육에서 신체를 통한 교육의 체육으로 전환되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의 그 사이를. 그래서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의 운동 대가죠. 존 듀이라는 학자는 교육은 지적 그리고 도덕적, 신체적 결과의 제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존 듀이는 체육의 강력한 지지자로 우드라는 학자와 헤더링턴이라는 학자와 함께 신체를 통한 교육을 이 시기에 전파를 합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20세기 초를 지나서 이제 20세기 중반이 됐어요. 자, 20세기 중반에는 어떻게 변화됐는지. 자, 그래서 휴먼 무브먼트, 인간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움직임 교육이 1950년대 이후부터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휴먼 무브먼트의 어떤 철학은 대학, 초중고 체육 교과서의 개선을 기초로 그 역할을 하게 되고요. 움직임에 대한 교육, 그래서 이런 움직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교육 과정은 교육 체조, 그리고 교육 무용, 그리고 교육 게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1960년대 중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된 어떤 체육교육 학문 이런 운동은 스포츠 교육학의 체육학이라고 하죠. 이제는 체육학이라고 이제 좀 더 상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위 학문 분야로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촉매 역할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신체 활동을 지도할 때 학문을 기반으로 한, 학문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근거를 배경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런 지식을 스포츠 참여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조금 신체 활동을 위주로 해서 이런 신체 움직임을 전반적으로 연구하고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 시기부터는 사람의 움직임도 학문화해야 되고 체계를 잡아야 된다라고 본격적으로 학자들도 주장을 하고 이 시기에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인간주의 스포츠와 인간주의 체육 교육으로 196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간주의적 교육의 철학은 열린 교육, 그리고 정서 교육, 그리고 가치관 확립 등을 강조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인성 발달, 자기 표현력 함양, 대인관계 향상 등을 학교 체육의 1차적 목표로 강조하는 시기이기도 하였고요. 세 번째는 놀이교육과 스포츠 교육인데요. 바로 1970년대 이후입니다. 이제 앞서 얘기한 것은 1960년대 이후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970년대 이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교육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아이들이 운동기술을 습득하고 신체 활동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교육을 하면 어때요?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교육이라는 게 딱 들어가는 순간 뭔가 사람들이 어때요? 거부 반응을 일으키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막 하기 왠지 싫어지고. 자, 근데 교육의 요소에 놀이를 이제 가미를 하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흥미를 유발한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스포츠 교육의 목적은 뭐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스포츠를 즐기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스포츠 문화에 공헌을 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되겠죠. 자, 네 번째 이제 단계로 넘어와요. 그래서 1990년대 이제 이후 가장 이제 최근의 이제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스포츠 교육은 바로 신체 활동을 교육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포츠 교육의 어떤 목적과 내용을 보다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스포츠 교육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굉장히 체계를 잡았고 이제는 스포츠를 가리키는 어떤 요소에 있어서는 교육학의 요소를 접목했기 때문에 더 구체화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가는 그런 이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격근에 의한 신체 움직임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및 스포츠, 그리고 운동, 게임, 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어떤 좀 단순하게 이제 신체적인 것을 얘기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신체 운동학, 그래서 학문적인 요소를 도입을 해서 뭐 골격근계라든지 뭐 근육의 움직임, 뭐 그리고 뭐 심줄, 인대 이런 것들의 작용 이제 보다 생략적으로 그리고 보다 과학적으로 이제 접근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앞서 얘기한 여러분들에게 내용은 스포츠 교육학의 큰 어떤 교육학의 역사적 흐름이에요. 패턴이에요. 쭉 이렇게 흘러져 왔어요. 자, 이제 중요한 요소는 뭐냐? 스포츠 교육학의 이제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가리키고 어떤 요소의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의의 스포츠 교육이에요. 자, 광의라는 의미는 뭐예요? 광활하다, 넓다. 즉 스포츠 교육학에서 광범위한 부분, 좀 포괄적인 넓은 범위의 분야를 얘기하는 거고요. 바로 운동, 스포츠, 그리고 인간의 움직임을 포함한 상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 우리가 스포츠를 얘기할 때 흔히 얘기하죠. 신체적으로만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단순하게 신체적인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건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그런 것이 바로 스포츠의 목표의 핵심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전인교육, 그죠? 그래서 퍼슨 에듀케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들 하죠. 그래서 전인교육이다, 전인적 교육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학습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습자들에게 각각에 맞는, 그래서 이제는 저희 나라도 2015년도에 개정이 됐죠. 과거에는 생체, 경기도자 이렇게 두 가지만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생활 스포츠 교사는 생활 속에서 전반적인 스포츠 활동, 그리고 유소년, 노인, 장애인, 전문 이렇게 각각을 나누는 거예요. 그 대상자를 보다 이제 구체화됐죠. 그죠? 그래서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 등에 있어서 통합화 그리고 다양화가 추진되고 있다라고 광범위한 광의 개념의 스포츠 교육학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협의 스포츠 교육은 뭘까요? 광범위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다 광범위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면 보다 그거보다는 좁은 의미에, 그래서 구체적인 규칙 속에서 선의의 신체 활동, 신체 경쟁 활동들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긍정적인 면을 끌어내는 것이 스포츠 교육학의 협의적 그런 스포츠 교육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포츠 교육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스포츠 교육의 의미, 스포츠 교육학의 연구 영역인데요. 첫 번째, 체육 교사, 즉 지도자의 교육입니다. 자, 그래서 뭐 대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수영을 배우는 사람, 뭐 웨이트 트레이닝을 배우는 사람, 테니스를 배우는 사람, 골프를 배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제공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체육 교사, 지도자의 교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다 체계적으로 잘 정립할 수 있나, 이게 바로 연구 영역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교육 교수 방법, 우리는 수업 방법이라고도 흔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수업 방법을 쓸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인들에게 신체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 함량을 더 할 수 있는가, 사회성 함량을,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유아들의 신체 활동, 즉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건전한, 아까 말씀드린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그런 청소년, 더 나아가서는 성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가라는 내용에 있어서는 수업 방법이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연구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프로그램, 체육교육 과정, 일련의 과정을 거칠 거 아니에요. 그 과정들을 연구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스포츠 교육학을 추구하는 가치 영역인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신체적 가치. 그래서 건강 및 체력, 그리고 스포츠 기능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지적 가치예요. 그래서 학업 성적, 그리고 지적 기능, 그리고 문해력과 수리력 등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인지적 가치, 얼만큼 인지하고 있나,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얼만큼 뭐 인지적으로 잘 인지하면서 표현력을 발휘하는가,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의적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 건강, 그리고 사회적 기술, 그리고 도덕적 인격 등이 바로 정의적 가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스포츠 교육의 실천 영역은요, 첫 번째 학교 체육이에요. 말 그대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스포츠 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생활체육이에요. 생활체육은 남녀노소, 말 그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생활체육의 분야이죠. 가장 범위가 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어떤 스포츠교사 시험 중에 한 70% 이상이 생활스포츠교사 시험을 선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겠죠. 남녀노소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자, 그리고 전문 체육은 뭐예요? 바로 엘리트 스포츠, 뭐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뭐 월드컵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뭐 지도하거나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스포츠 교육학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실 1장 스포츠 교육학 개념은 사실 분량도 작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2장에는 뭐 법령이 나오고 막 3장, 4장 넘어가면서부터는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조금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그렇게 받아들여서 교육학을 공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